의정부문화원에서 준비한 제35회 회룡문화제 특별전 의미심장은 근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인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과 관련한 의정부의 역사를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의정부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변화 요인 중 하나는 미군 부대입니다. 미군 부대의 유입은 의정부에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정부문화원에서는 미군 부대를 기억하고 있는 의정부 시민들의 이야기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회룡문화제 특별전시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5회 회룡문화제 특별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디지털 전시로 준비하였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급속도로 변화한 의정부의 역사와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어른들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과 정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종원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휴전선 바로 밑에 특히 이제 북한과 인접한 의정부에 한국전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호원동 같은 경우는 북한 군들이 내려와서 임시로 머물러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우리 아군이죠. 아군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문화도 상당히 전쟁 무렵에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왜 의정부가 이렇게 수많은 미군들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이제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는 결국엔 너무 많은 부대들이 의정부에 주둔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도 부대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기능이 약화된 것도 있고 완전히 위전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개발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지역들 속에서 의정부는 미군 부대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미군이 이제 의정부에 언제부터 주둔했는지의 문제인데 좀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바로는 한국 전쟁 이전에도 아마 간헐적으로 미군들이 아마 의정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초창기 모습은 산발적으로 있었겠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다양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부터는 어찌됐든 미군이 의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의정부가 본격적으로 양주에 속해 있던 곳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1963년도에 이제 우리가 의정부 시가 승격이 되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미군 부대의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의정부 인구가 아마 45만이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63년 이전의 모습은 결국엔 논과 밭이 막 널려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한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그런 흔적들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아마 의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아마 메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그 밑바탕에 결국엔 미군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의정부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미군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의정부에 사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의정부? 이상한 곳에서 왔구나 이런 생각도 예전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너무 덮어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하면 그냥 다들 부대찌개만 알고 있지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몇 개 있는지 미군 부대가 얼마나 다양한 게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80대, 70대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찌됐든 의정부에서 미군의 어떤 흐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의정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엔 서울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거리가 이제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의정부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어찌됐든 미군이 영향이 좀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군하면 초창기에 뭐 기지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부대가 있었던 미군 부대가 있었던 의정부는 너무 먼 곳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겠지만 도봉구에서 한 맞물려서 넘어오면 바로 의정부입니다. 이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 정체적인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근데 의정부를 64년도에 시가 발전이 되는데 의정부의 문화 정체성을 무엇으로 찾아야 될까 아마 수많은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정치인들도 고민했겠죠. 근데 못 찾았던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에 아까 계속 말하지만 의정부 안에 있던 미군을 우리가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행스러운 건 문화원에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분들 뭐 양북점을 하셨던 분, 클럽을 하셨던 분, 미군 의정부의 부대 그 주변 근처에서 했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아마 조만간 어떤 의정부의 어떤 또 다른 정체성,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정체성들이 아마 미군을 통해서 아마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이제 앞서 간략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과 미군의 어떤 역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왜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의정부에 미군이 주둔하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는 문제인데요. 어찌됐든 군사적으로 상당히 의정부는 중요합니다. 휴전선과도 가깝지만 예전에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봤을 때는 이 루트가 결국엔 서울로 진입하는 어떤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반발하면서 뭐 채 2, 3일도 안 돼서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을 몰고 온 북한군들이 막 이 일대로 내려가는 거죠. 의정부를 거쳐서 도봉산, 미아리 고개 뭐 그래서 서울로 가서 한강다리 넘어서 이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보면 의정부는 결국 그거에 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정부는 지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휴전선이 되면서 연천이나 포천과 달리 의정부에 이렇게 수많은 부대들이 있었다는 건 결국엔 전쟁이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갈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게 상당히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의정부는 또 휴전선과 바로 인접하지는 않았죠. 연천이나 포천에 비하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정부가 그런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의정부에는 도봉산 입구에 도봉산이 있긴 하지만 도봉산은 좀 상대적으로 좀 높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 천보산이나 수락산은 그렇게 또 이제 물론 수락산 같은 게 노원 쪽에서 이제 뻗어져 있는 것도 다르겠지만 고사동의 빽벌에서 보면 이 수락산이나 아까 이제 금호동의 이제 천보산 이런 산들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군 부대들이 다 이런 곳에 주둔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어찌됐든 군사적으로나 뭐 방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교통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금호동 쪽에 이제 다리가 지금은 이제 철교가 이제 지금은 운영이 안 되지만 상당히 의정부역에서 교통이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고양, 서울 뭐 이런 데까지 다 교통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동두천과 한번 군부대를 제가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확실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부대들이 있었던 곳에 보면 이 도로들이 다 간통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 미군 부대가 이렇게 주둔하게 된 양상이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도 상당히 중요하고 얼마 전부터 저는 좀 고민하는 게 이제 용산에 있는 미 8군에 대한 어떤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한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군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저는 있다고 좀 공부를 좀 했는데 하나는 핵심은 용산이고
용산과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부대들, 특히 아까 말했던 한국전쟁 이후에 휴전선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으려면 제가 봐도 교통편이나 이런 걸 봐도 아 그래 의정부가 있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게 부대들마다 기능들이 달라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용산 근처에서 이 모든 걸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평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처럼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좀 꽂힌 부분이 여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의정부가 이런 미군들이 들어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재밌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걸 보실 시청자분들도 의정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의정부에 이런 부대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의정부 역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고 아마 질문을 물어보면 에? 뭐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의정부역에 지금 역에 뭐 여기 이마트 뭐죠? 신세계까지 있는데 여기에 과연 부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우, 놀랍니다. 또 부대 앞에 있었던 뭐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뭐 가게들,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다녀왔던 뭐 명동다방이나 명동상에도 있었다고 그러죠. 뭐 우리 이제 주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양복점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대들이 있었다고? 놀래죠.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고산동 캠프, 그다음에 호원동에 캠프 잭슨 지금 이제 도봉에서 이제 의정부 들어오는 곳에 이제 부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가능동이죠. 레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있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다만 얼마 전부터 이제 개발이 이전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했던 뭐 금호동, 특히 이제 지금 울지병원이나 성모병원 자리에 부대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부대들이 많았는데 하나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는 이제 그 역 근처에는 캠프 홀링워터, 그다음에 탄약부대, 제가 지금 못 적어가지고 탄약부대가 있었는데 탄약부대가 엄청 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해동역 근처까지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했고요. 레드클라우드는 지금도 있죠. 거기 그냥 가능동 일대 앞에 철도 건너편에 기시촌이 있었고, 의정부에 라가디오 헬기장이 이제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잭슨은 하사관 교육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인들을 미군들을 교육을 해서 이제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도 하고 이제 카츄샤 교육도 여기서 뭐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단동에 가면 이제 지금 스탠이 있는데 지금도 부대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포병대도 있지만 헬기 부대도 이제 뜨고 이럽니다. 여기에 큰 주목들의 포인트는 꼭 이런 것들이 핵심이긴 한데 이 부대 안에는 다른 또 기능들이 또 많습니다. 부차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동에는 6.1 정비중대, 뭐 이런 데는 오일 기름과 관련된 있는 부대들도 있고, 뭐 에세이리온, 시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가 거의 않습니다. 개발이 되는 바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들 부대 말고도 더 있었다는 거죠. 가능동에는 헌병대가 있었다는 걸로 이제 저는 아까 얼마 전에 좀 알게 된 사실이고, 가능동에서 저기 안골 저기 경민대학교 간체에 보면 지금 부대가 지금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수송대대가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용현동에 캠프 인디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터키 부대. 이 터키 부대는 뭐 양주 남방리 근처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마물사 근처 뒤에 타이 부대, 태국 부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대들 뿐만 아니라 뭐 주인기훈 사장님하고 이제 계양군이클럽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군견, 개를 키운 개 부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의정부 이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죠. 쭉 올라옵니다. 잭슨, 폴링워터, 유정부연쪽, 그다음에 고산 스탠, 금호동에 이제 세 개 부대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난리 났죠. 이제 개발을 하느라고. 그다음에 레드 클라우드,
라가디오. 이제 여기는 이제 가능동, 여기는 이제 가능동과 의정부가 밀려 있는 건데 이제 이 근처에 이제 탄약 부대들이 많이 있었고, 뭐 여기에 이제 타이 부대도 이제 이 근처에 있었고, 뭐 이런 거죠. 잘 보시면 이제 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양주시장 근처, 동두천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있죠. 뭐 캐세이, 호비, 림불, 모비. 동두천도 만만치 않아요. 동두천이 의정부보다는 크지 않지만 부대가 벌써 5개나 있었다는 거죠. 아쉬운 부분은 이제 동두천에 비해서 동두천은 지금도 그런 미군 기능이 좀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의정부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상당수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제 사진에서 떠오르는 거 한번 제가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레드 클라우드 사단인데 어찌됐든 이런 문화들이 의정부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성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권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업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업들을 미군 부대 안에서 일자리를 찾았던 분들과 그다음 미군 부대 밖에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았던 분들로 이제 크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이제 미군 부대 안을 보시게 되면 KSC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무자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죠.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탄약을 나른다던가 아니면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나르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군사적인 거죠. 이제 완전한 군인은 아니고 이분들 KSC가 지게를 통해서 이제 식량 같은 것들이 미군들한테 날라주는 역할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작이 KSC 시작이 바로 그래서 지게 부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게 부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게가 그다음에 알파벳 H라고 되었죠. 네. 그래서 그 A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군 부대 안에 있죠. KSC. 그래서 노무자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군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상이 걸리면 훈련을 나간대요. 그래서 가장 크게 차이점이 어떤 거냐, 미군 부대 안에서 일했을 때 했더니 KSC는 비상이 걸리면 그다음에 전투복 입고 훈련도 나가고 그다음에 전투식량 먹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투식량 먹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도 되게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원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전쟁을 한 건 아닌데 군부대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사실상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계속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안에 다양한 것들. 그래서 미군 부대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저도 자꾸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면 다 하죠. 군인들이 다 아는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군사와 관련된 군인 업무와 관련된 거 외에는 다 한국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청소, 음식 당연히 다 한국 사람들이 해서 미군 부대 뭐 경비원이라던가 PX 직원이라던가 하우스보이라고 해서 각 미군 부대 막사마다 다 그 모든 일들을 해줬던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미군 부대 안에서 일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미군 부대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생활들이 생긴 거죠. 생겼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 밖에는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이제 미군 부대 밖에서 미군 부대, 그러니까 지금 미군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했던 분들, 그래서 클럽, 뭐 치킨집이라던가 아니면 양복점, 양장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미군 부대 안 밖에서 미군 부대에 기대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을 상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어렵게 길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미군 부대 주변에 이제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했던 분들, 아니면 뭐 클럽이나 치킨집 같은 걸 운영했던 분들은 한국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은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갯벌이나 이런데 인근에 가까웠던 뭐 독바이나 이런데 이분들이 쌀을 농사지어서 이곳에 갖다 팔았던 거죠. 굳이 시장이나 뭐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데 가서 파는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작 같은 거 겨울에 이제 장작을 떼기 때문에 수락산 자락이나 이런 데서 장작을 횃벌에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의정부 시장이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건 아니죠. 특히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상당히 멀었을 것 같아요. 걸어 다녔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사실 이제 달러나 분표 돈이 막 돌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들이 각종 물품을 다 들고 와서 네. 집집마다 가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회전이 가능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군 부대 마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군 부대에서 각종 물품들 다 나왔더라고요. 정말 안 나오는 게 없을 만큼 다 나왔는데 맞아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블랙마켓 암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암시장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양사들. 사실은 부대찌개도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 블랙마켓에서 나왔겠네. 네, 블랙마켓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미군들이 먹었던 그런 짬밥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이 그날 남은 음식들 갖고 나와서 그것들 이제 가게에 대면서 이게 이제 부대찌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군 부대에서 다 흘러나와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미군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을 팔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란 게 감자까지도 다 미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다 미국에서 왔고 그것들이 다 유통이 됐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네, 감자까지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자를 튀겨 먹진 않았죠 과거에. 근데 이제 여기는 감자를 치킨하고 같이 튀겨서 팔았기 때문에 튀김용이기 때문에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왔던 기름도 이제 미국에서 온 거죠. 거기서 튀겨서 팔았던 것들. 그래서 미군의 입에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흘러나온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면서 거기 주변에 학생들 마을 사람들은 같이 먹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미국 문화를 접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의정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어디보다 빠르게 미국 문화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의정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의정부랑 미군 부대가 만나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음식을 제가 쭉 나열해 봤는데요. 햄버거, 뭐 피자, 치즈, 초콜릿, 커피, 뭐 스팸, 그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조각별로 이제 우리 통으로 아니고 치킨 시키면 조각별로 나눠서 먹죠. 요새는 이런 이제 음식들 지금은 되게 접하기 쉽고 지금도 당장 시킬 수 있어요. 핸드폰을 열어서 배달해 보려면 다 지금 이제 집을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런 음식보다 가정식 백반이 더 접하기 어려운 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피자가 들어온 게 피자헛이랑 피자인이 1985년도래요. 그리고 스팸은 1987년도. 그다음에 커피는 1970년도에 공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근데 시작이 이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긴 건 훨씬 이유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의정부에 계신 특히 이제 미군 부대 주변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 저거 네, 하셨겠네요. 1960년대 중반에 이미 다 먹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엔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 부대 주둔하면서부터 다 먹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들 이야기를 해보면 햄버거, 뭐 피자 당연히 쉽게 접했고 네, 치즈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거 다 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초콜릿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초콜릿 워낙 미국에서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 쉽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팸 여기 제가 이제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스팸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나시죠? 동굴에서 이렇게 깃다랑 핑크색, 분홍색 있는. 잘라서 붙여보면 네. 맞아요. 도시락 사실 반찬으로. 네 밀가루 맛이 너무 강해요. 맞아. 근데 그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한 음식이었죠. 과거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귀한 음식이고 왜냐면 다른 데서는 스팸을 구할 수가 없어 못 먹는 거거든요. 물론 비싸서도 못 먹겠지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소세지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팸을 드셨대요? 네, 스팸이 있으니까 소세지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맛이 네. 다르잖아.
이제 제가 추억의 맛이라고 얼마 전에 이거 엄마 어렸을 때 먹은 거다. 그리고 이제 소세지 사서 부쳐줬어요. 아들이 되게 화내더라고요. 밀가루 맛만 강하고 이제 스팸을 먹었던 친구니까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밀가루구나 그냥. 그래서 아 어렸을 때 없으니까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은 이런 거 안 드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팸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광범위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햄버거, 피자, 치즈, 아까 여기 보시면 보시겠지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죠. 조각조각 나서 파는 거. 밑에는 이제 바베큐 치킨이거든요. 그다음 밑에는 햄버거, 샌드위치. 이걸 당시에 팔았던 거예요. 미군 부대 밖에 상점들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햄버거 패트라던가 치즈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그냥 있었대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통이 됐었던 거고 쉽게 접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다 즐길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커피는 조금 더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커피향을 찾아서라고 이제 다뤄봤는데 커피들 좋아하세요? 네. 저도 아침에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하루에 2-3잔은 꼭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일상적으로 편하게, 그것도 이제 믹스 커피가 아니라 이제 원두 커피라던가 블랙 커피로 마시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요. 20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길거리에 커피 전문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우리 스타벅스 별다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별다방 1999년도에 1호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 다방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다방에서는 이미 블랙커피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커피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캔에 든 커피여서 커피 가루가 캔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고 그래서 이제 그 커피, 톱밥 커피 넣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제 가라앉죠. 그 위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셨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 가면 쌍화차에 달걀 노른자 띄워주죠. 의정부에서는 커피에 달걀 노른자 띄워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쌍화차를 마셨을 때 여기서는 되게 익숙하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메리카노에 가까운 거예요. 그 커피를 마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되게 일찍부터 접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 말고도 이제 어린 친구들도 먹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했더니 그 미군들이 야영을 나온대요. 부대 밖으로 야영을 오면 큰 솥에다가 커피를 잔뜩 끓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물처럼 마시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한 잔 달라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블랙커피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60년대, 50년대 후반에는 그런 것들을 이미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는 뭐 2000년대 이후였다면 의정부는 대단히 빨리 그런 음식 문화들, 미국의 음식들을 접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요 통닭, 그 통째로 튀기는 통닭 아시죠? 네. 거기엔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옛날에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각 안 냈구나, 옛날에 통으로 맞아요. 튀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정부는 반대예요. 의정부 옛날 통닭은 다 조각조각 8조각 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각조각 내서 조각조각 한 마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고른대요. 우리나라는 뭐만.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닭다리랑 날개 좋아하는데 미군들은 닭가슴살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위별로 닭가슴살을 주로 많이 먹었었다. 그래서 당연히 잘라놓은 거를 먹었었던 게 익숙하고 오히려 이제 이분들한테는 옛날 통닭은 부위별 치킨인 거고 통으로 있는 게 요새 먹는 치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 분들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옛날 통닭을 뭐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뜯어 먹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옛날 통닭식으로 통으로 먹는 게 익숙했던 분들은 이 부위별 치킨을 갖다 줘. 뭐야 누가 먹다가 준 거 아니야. 다리 2개 만나면 시험 네, 보잖아요. 막 해보고 이거 누가 먹던 거 합쳐서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게 시장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게 부위별로 먹는 치킨이 되게 익숙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킨이 이제 식용유나 콩기름 같은 걸로 튀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버터로 튀겼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한번 되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더 고소하고. 그러니까 버터 쇼트닝이라고 맞아요. 굳은 기름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걸로 튀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버터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 튀기고 감자도 이제 같이 튀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큰 감자 엄청 튀긴 맛있을 것 감자.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버터 같은 것도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먹었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군을 애인으로 둔 이제 여성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미군 한 명이 뭐 보증 쓸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보증을 쓰면 3명, 4명 사인하면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X에서 사는 거죠. PX에서 면세품을 사갖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PX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남는 물건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고기 패티 이거 갖고 10장을 만들어서 팔아라 했는데 조금 얇게 해서 13개 만들어서 3개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거든요. 장화에다 숨겨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커피를 캔으로 따서 비닐에 넣어서 장화에 막 넣고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문 기사 보면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트럭채 갖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트럭채 갖고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군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다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팔았던 거죠. 그래서 치즈 같은 경우도 미군들이 먹는 치즈는 훨씬 짜고 진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미군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미군 부대 라면 혹시 어떻게 먹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치즈라면 이 친구들도 치즈라면을 먹었대요. 그래서 매운데 어떻게 먹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되게 조금 넣고 끓인대요. 스프를 넣고. 그리고 이제 자작자작 올라오면 거기다가 치즈를 붓고 쫙 녹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즈라면이 괜나부터 있었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국물을 즐기는 게 아니니까. 치즈. 네. 치즈. 근데 엄청 짜겠죠. 제가 듣다마자 염분은 왜냐면 이제 스프를 다 넣기 때문에 그냥 치즈를 녹여서 근데 당연히 이제 미국 치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군 부대 안에 나왔던 물품들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런 물품들이 이 사람들만 상대했던 건 아니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발뿐만 아니라 뭐 독바이나 다른 마을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과거에 설탕도 되게 귀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설탕물 먹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너무 귀한 음식이야. 근데 이분들은 우리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구하기 쉬웠다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미군 부대의 특성들로 인해서 쉽게 식문화만 접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흘러나온 것들로만 접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가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군대의 날이나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부대 안을 오픈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초청장 막 보내더라고요. 아무나 와서 이제 미군 의정부 시민들 와서 이제 구경하라. 그럼 거기 가면 음식을 이제 뷔페식처럼 쫙 깔아놓는데요. 그러면은 대단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 먹는 게 익숙하고 스테이크 잘랐는데 안에서 피 나오는 것도 그래. 난 이렇게 덜 익힌 거 좋아해.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 과거에는 깜짝 놀라죠. 가면 정말로 이제 피가 막 나오는 그거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접했던 거죠. 접하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를 다 오픈하는 거라 이제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것들 관련되는 것들만 이제 오픈을 하지 않는 거고 뭐 전차도 아이들한테 태워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이제 미군 부대 가서 이런 거 봤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영장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슬롯머신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거기 안에 그냥 미군 부대 자체가 작은 하나의 미국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있어서 뭐 음식점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들. 근데 이제 한 번씩 오픈이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겠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미군 문화를 사실은 보다 되게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제 가능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의정부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겠구나. 그래서 보면 이 미군 부대가 의정부 이렇게 8군데 이렇게 주둔하게 되면서 섬으로만 존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섬으로만 절대 존재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미군 부대 문화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주로 이제 식자재 같은 게 흘러나왔겠죠. 그 다음에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미군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영어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영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언어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익숙하게 미국 문화를 접했던 것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의정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에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서울을 수도하기 위해서 주둔했던 것뿐만 아니라 미쳤던 문화적인 영향력들, 특히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식문화는 대단히 선도적으로 끌고 갔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군 부대하고 의정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한쪽 측면 어떤 단편적인 것들만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서 의정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측면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대단히 이제 미국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고 문화적으로 조금 선도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원조, 미군 부대, 여기서의 원조는 부대찌개만이 원조가 아니구나. 다른 문화적인 것들도 바로 의정부가 원조에서 끌고 나간 측면들이 대단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